이번에는 BYD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BYD 관련해서 악성 루머에 기업이 좀 칼을 빼들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최대 어떻게 보면 전기차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비아디가 자사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기업이 있다면 관련 해서 제보를 좀 해줘라. 그러면 그 제보자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음.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최근에 흑색 선전의 유포 경로 그리고 단서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된다면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공이 큰 1등 제보자한테는 100만 위안, 한화로는 약 2억이고요. 나머지 7명한테는 1만 위안, 약 200만 원에서 10만 위안, 약 2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측은 앞으로도 이 포상금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포상금은 최대 100만 위안, 약 10억까지 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0억이잖아요. 10억. 예, 10억.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10억까지는 내가 여유 있게 돈을 포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도 나도 일단은 악성 루머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음. 열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그쵸. 있기도 했어요. 그쵸. 뭐 또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딥시크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비아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러니까 한국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아디에 대해서 일단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나 그런 게 그쵸. 없다면 네. 차량을 사고자 하는 그 구매 욕구도 생각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자체가 저가형으로 맞아요. 들어옵니다. 저가형으로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는 저가로 승부를 음. 보겠다.'라서 만약에 색안경이 없게 바라본다면은 저가에 대한 또 가능하죠. 메리트가 있게 되겠죠. 근데 화재 뭐 이런 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네. 쉽진 않을 것 같 제 입장에선 쉽진 않을 것 음. 같은데 또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돌려본다면 네. 전고체 배터리다. 전고체로 가요 또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디 소식을 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소식은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 산업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에 서명했던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 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게 좀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 심사를 감소하거나 또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심의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 CFI US라고 불리는데 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이 적절한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 등 적대국들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가 넘는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를 환영을 하지만 미국의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이라던가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또 정조준을 했습니다. 저 특히를 3번이나 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앞서 이제 은비 앵커가 코멘트를 했던 그 적대국들 거기에 있어서는 전략 산업에 있어서 혹은 최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권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또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제재를 좀 가하겠다라는 의지로,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정보기관, 기타 안보기구를 개발하고 또 현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좀 보면요. 미국이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서 중국 관련한 개인, 기업, 그리고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는 걸 제한하겠다라고 그 분야도 확실하게 좀 언급이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나 부동산 등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 기지를 정탐하려고 그 기지 주변에 있는 땅을 사들일 네.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에 있는 땅들 그런 걸 살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로 계속해서 운영이 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심사 권한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린필드 투자는 기존 공장 등이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 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그 내용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등등 이렇게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를 하겠다라고 음. 밝히기도 했습니다.